네, 6학년 일반 친구 여러분, 오늘은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도정치를 끝낸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네,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이후에 두 번의 침략을 받습니다. 하나는 병인양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미양요 침략을 받고 이것을 극복을 해내고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다고 그랬죠. 흥선대원군이 뒤로 물러나고 고종이 커서 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침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강화도 조약. 병인양요는 어느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프랑스. 신미양요는 미국.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 개화 정책, 즉 개항을 하게 되고 다른 나라의 물건들을 사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났다 그랬죠. 지난 시간 배웠던 게 뭐였죠? 구식 군인들이 신식 군대인 별기군과의 그런 차별에 항의해서 난이 일으켰다 그랬죠. 자, 그 이름이 이모 군란. 어느 나라의 간섭이 심해졌다고 했죠?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군인들의 난을 진압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2년 후에 1884년에 다시 정변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급진개혁파들이 개화 정책이 느린 것에 반발을 해서 일본의 군대가 도와줄 것을 믿고 난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것이 갑신정변입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끝났습니까? 3일 만에 청나라의 개입으로 끝을 맺게 되죠. 청나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무엇을 공부하냐? 오늘은 첫 번째는 갑신정변이 1884년이었죠. 자, 약 10년 후 10년 후 동학농민운동 1884년 1894년이 동학농민운동이란 것과 그 다음에 같은 해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 몇 년도입니까? 94년입니다. 1894년, 즉 갑신정변 1884년이었죠. 그로부터 갑신정변으로부터 10년 후인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는데 왜 발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정치가 끝이 났지만 지방관리, 즉 지방에 있는 사또 같은 사람 있죠. 이 지방관리에 횡포가 심해집니다. 자, 횡포란 뜻은 즉 못살기 굴다란 뜻입니다. 못살기 굴다란 뜻이 횡포입니다. 횡포가 심해지자 농촌을 중심으로 동학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죠. 인내천과 후천개벽 두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동학이 퍼지게 됩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 퍼지게 되냐면 이쪽 지역이 무슨 지역일까요? 전라도 지역입니다. 전라도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 지방관리 횡포가 심한 이유는 이쪽에 쌀 같은 곡물, 즉 곡식이 많이 자라고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관리들이 욕심을 부려서 농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전라도 지방에 그런 지방관리 횡포가 심해졌고 동학이 널리 퍼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쪽에 고부라는 지역이죠. 고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고부에 고부를 다스리는 누가 있었냐면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부라는 지역에 조병갑이라는 군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부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군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걷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였고 어떤 짓을 했냐면 자 이쪽 지역에 저수지를 짓는다라는 명목하에 농민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저수지를 만들게 합니다. 저수지가 넓잖아요. 땅도 파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구를 했냐면 이쪽에 물이 채워지겠죠. 네,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물이 채워지겠죠. 물. 자 그러면 이 물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죠? 사람들은 농사를 짓겠죠. 자, 농사를 짓는데 당연히 농민들이 저수지를 만들었으니까 농사 짓는데 쓰는 것은 당연한데 이 조병갑이 무엇을 말했냐면 자, 이 물을 사용하려면 세금을 내야 된다. 물 쓰는 대신에 세금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조병갑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병갑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 다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에 넣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열을 받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봉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준. 네. 전봉준을 기준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즉 봉기를 하게 됩니다. 자, 동학농민군이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봉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급해진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청에. 그랬더니 일본도 뒤질세라 조선의 군대를 보냅니다. 다시 우리 정부가 청의 군대를 요청하게 되고 일본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동학농민군은 외세가 개입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서 조정, 즉 정부와 화약을 맺고, 즉 화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 즉 화약을 맺고 해산하게 됩니다. 즉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빨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전라도 지방에 지방관리 횡포가 심해집니다. 특히 고부라는 지역에 조병갑이 횡포를 많이 부리게 되는데 자, 참다 못한 전봉준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정부는 청의 군대를 요청하게 되고 일본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게 되죠. 동학농민군은 청나라와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부와 약속을 맺고 즉 화약을 맺고 해산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일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던 거와 같이 같은 해 1894년에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는 동학농민군과 화약을 맺고 즉 약속을 맺고 철수할 것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을 명분이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청나라에 동학농민군을 부터 무찌르달라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이 물러난 이상 청나라와 일본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철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자,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밤 12시에 어디를 점령하냐?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갑자기. 자, 이 사람들이 일본군입니다. 일본. 자, 일본군이 어디를 점령하냐? 자,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자, 밤에 경복궁을 틈타서 자, 누굴 인지로 삼을까요? 네, 그 당시 왕인 고종을 인지로 삼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어디와 전쟁을 하냐? 청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이고 이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입니다. 자, 일본에서 전쟁을 합니까? 청나라에서 전쟁을 합니까? 둘 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두 군데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전쟁하냐면 조선 땅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1894년의 청일전쟁입니다. 자, 결론 누가 이겼을까요? 네, 일본의 승리입니다.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네, 그 전까지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개입을 많이 하게 됐지만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간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를 지켜본 동학농민군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일어납니다. 자, 고종을 인지로 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전쟁을 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힌 우리나라를 점령을 하고 온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서 다시 봉기하게 됩니다. 다시. 자,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를 볼까요? 자, 이거는 일본군이 그 당시 갖고 있었던 미국식 기관총입니다. 네, 1초에 수십 발이 나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총입니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은 뭘 들고 있었을까요? 자, 이걸 볼까요? 이게 뭐였냐? 죽창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창입니다. 자, 이것을 들고 이 기관총에 덤벼드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자, 상대가 되지 않겠죠. 자, 우리나라 동학농민군은 숫자가 일본군에 비해서 수십 배 많았지만 결국 상대가 되지 않고 모두 다 네,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망간 동학농민군을 끝까지 일본군이 붙잡아서 잔인하게 죽이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경복궁에 쳐들어와서 고종을 인질로 삼았다 그랬죠. 자, 다른 나라가 한 나라에 들어와서 큰 전쟁도 없이 성에 들어와서 한 나라의 왕을 인질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학농민군도 잔인하게 일본군의 그 기관총과 그러한 신무기에 수없이 맥없이 그렇게 죽어 가버린 것이죠.